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쪽과 화천대유와의 관계,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 그리고 법조인 등의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튀어나왔습니다. 2년 전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우연일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며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우연이라며 수상한 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살던 집으로 2년 전 19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김모 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어젯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전 총장과 화천대유가 연루된 것 아니냐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를 빌미로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하고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 윤 교수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낮게 집을 팔았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란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윤석열 게이트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도 수상한 거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이라는 등 윤 전 총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하필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샀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모 씨의 가족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가족을 통해 계약 당시에만 해도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이란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매매 당시 상황과 남는 의문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가 서울 연희동 인근 부동산을 처음 찾은 건 2019년 연초부터였습니다. 이 집을 사기 몇 개월이 됐죠. 얘네 집을 계속 보고 다니시다가 이게 말이 안 되고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윤 전 총장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지금 아버님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 저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내 기억은 따님이 아버지 안 된다. 빨리 좀 살자. 집을 내놓을 당시 윤 교수 몸이 많이 아팠고 늘 딸과 함께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당시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공사 더 깎으려고 2019년도에 거래가를 보면요. 통상 한 1,900에서 한 2,200 정도가 없어요. 윤 전 총장 측이 시세인 평당 3천만 원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놨다고 했는데 평당 3천만 원은 현재 가격이고 당시 일반적인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김모 씨는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인 걸 모르고 산 걸까? 김 씨의 아들은 JTBC에 어머니는 계약 당시엔 이 주택이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인 걸 몰랐다며 어머니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생인 김만배 씨가 매매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 매매 자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계약 시기가 윤 전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오르내리던 때였다는 점, 또 법조 기자인 김만배 씨가 폭넓은 인맥을 쌓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단지 우연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는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이재명 캠프는 윤석열 게이트라며 거래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거취를 놓고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질 일이란 뜻에서 위리 안치, 즉 죄인을 유배시키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맞받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50억 논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를 꺼냈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복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겐 죄인을 유배시킨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번복하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지점에 위리 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곽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화천대유와 같이 진행한 이 제장동 개발 얼개의 설계자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검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지사의 봉고파직 등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졌는지 난사를 시작했다며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리안치 비판을 받은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만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학생들은 곽상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로고 위에 아빠의 힘 스티커를 붙이는 등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사업자 선정 당시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인물들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주도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소속 검사만 17명인 대규모 수사팀입니다. 수사팀은 출범 첫날인 오늘 오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과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주도했던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교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이 지난해 11월 함께 만든 동업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미 상당한 자료가 없어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주도해 1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도피를 막기 위해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등 주요 인물들을 모두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화천대유의 돈이 현금화돼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의혹을 풀 단서가 될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먼저 녹취록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들어보죠. 천화동인 5호 소유지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틀 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 4천억 원 이상을 어떻게 나눌 건지 논의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현재 이 녹취록을 분석 중입니다. 녹취록은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또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규명하는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익금을 나눌 건지 논의하는 내용이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올 수 있겠군요.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이 얻은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등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소유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7% 지분만 갖고 있었는데 배당금 4천억을 얻은 걸로 추정됩니다. 4천억 중 일부는 강남에 부동산을 구입한 걸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겁니다. 네, 수익금이 어디로 갔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의혹의 시작점이잖아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느냐, 이것도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공사 등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할 때 특혜를 줬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개발 사업 전반을 지휘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유 씨와 화천대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이것도 수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와 정치계 인사들 수사도 이뤄지겠죠?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 또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등에 대가성이 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화천대유 자금이 정관계 인사 측에 흘러간 게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를 지난 5월에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넉 달 전부터 수사기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걸 화천대유 측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그동안 말을 맞췄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화천대유의 수상한 인출 내역을 경찰에 통보한 건 지난 4월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5월에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뭉칫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내역을 분석하고 바로 소환 조사에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27일에야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화천대유 측이 이미 알아챈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고발 사건까지 넘겨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건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괴감을 주는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이한성 대표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반부패 수사대를 중심으로 모두 38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